안녕하세요. 산호라면의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산홍이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으러 놀러와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야기는 한 익명의 제보자가 해주셨어요. 반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대한그룹 본사 건물의 32층에서 마지막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대부분의 직원들이 집으로 돌아간 지 오래였지만 회장실만큼은 예외였죠. 한태진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끝없이 이어지는 서류들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월말 결산 보고서부터 내년도 사업 계획서까지 그의 책상 위에는 온갖 중요한 문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들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올해로 67이 된 그에게 정년은 이제 코앞에 다가온 현실이었습니다. 회사 규정상 내년이면 은퇴해야 했죠. 하지만 그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이 회사를, 자신이 직접 키워온 이 대한그룹을 그냥 내려놓기에는 너무나 아쉬웠어요. 또 늦었군. 한태진은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요즘 들어 이런 날이 부쩍 많아졌어요. 은퇴를 앞둔 마음의 조급함 때문인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회사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싶은 욕심 때문인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등받이에 몸을 맡겼어요. 사무실은 고요했습니다. 에어컨 소리와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죠. 가끔씩 복도 쪽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나 엘리베이터 작동 소리가 있을 뿐이었어요. 청소부 아주머니들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한태진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건물의 파수꾼처럼 말이죠. 한태진은 다시 서류에 집중하려 했지만 문득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밤이면 항상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어요. 26의 나이에 군 복무 중 전사한 아들 민우의 얼굴이었습니다. 벌써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기억은 선명했어요. 아들이 마지막 휴가 때 보여준 밝은 미소, 그리고 아버지, 제대하면 회사 일 도와드릴게요라고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우는 한태진의 자랑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온순했으며 무엇보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곧바로 군대에 갔을 때도 아버지가 힘들게 키운 회사를 잘 이어받겠다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꿈은 일순간에 끝나버렸어요. 북방 한계선 근처에서 발생한 교전 중 적의 총탄에 맞아 즉사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한태진은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민우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이 자리에서 함께 야근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후계자로서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었을까요? 그런 상상들이 그를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어요. 아내와 함께 손자, 손녀들을 돌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회사 경영진들은 한태진의 은퇴 후 계획을 두고 연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전문 경영인을 영입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임원진 중에서 승진시킬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한태진에게는 어떤 선택도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자신이 직접 키운 핏줄이 이어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였지만 그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책상 모서리에는 민우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한태진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또다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우야, 아버지가 너무 외롭구나. 내가 있었다면 하고 중얼거렸어요. 외부에서는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더욱 뚜렷해졌어요. 한태진은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미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하지만 집에 가기에는 아직 일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어요.
무엇보다 집에 가서도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런 밤에는 늘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침대에 누워도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사 일, 은퇴 후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민우에 대한 그리움이 그를 괴롭혔어요. 차라리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한태진은 서랍에서 따뜻한 차를 우려내려고 전기포트를 켰어요. 개인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차상에는 각종 차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녹차, 홍차, 그리고 민우가 좋아했던 유자차까지. 아들이 어렸을 때 감기에 걸리면 유자차를 끓여주었던 기억이 났어요. 아버지가 끓여주는 유자차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유자차 향이 사무실에 퍼지자 한태진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아들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민우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 직장에 견학을 왔던 날, 중학교 때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회사 창립 기념식에 참석했던 날, 고등학교 졸업 후 아버지처럼 훌륭한 경영인이 되고 싶다고 했던 그 진지한 표정까지. 특히 대학교 4년 동안은 정말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민우는 방학 때마다 회사에 나와서 인턴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서류 정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실제 업무에도 참여했죠. 직원들도 모두 민우를 좋아했어요. 겸손하고 성실한 성격 때문에 선배 직원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했고 후배들에게는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후계자감으로는 정말 완벽했는데 한태진은 차를 홀짝이며 중얼거렸어요. 민우는 단순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군 복무도 장교로 가지 않고 일반 병사로 지원했었죠. 사회에 나가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한태진은 처음에는 반대했었어요. 굳이 힘든 길을 갈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의지가 확고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군대에 간 후에도 민우는 자주 편지를 보냈어요. 훈련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대 배치 후까지 군 생활의 모든 과정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휴가 때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대 후 계획, 회사에서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연애 이야기까지. 아, 그때 그 이야기. 한태진은 문득 떠오른 기억에 차를 멈췄어요. 민우가 마지막 휴가 때 은근히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좋은 사람이 생겼어요 라고 수줍게 말했었죠. 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제대하고 나서 정식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한태진은 그때 더 자세히 물어보지 못한 것을 후회했어요. 아들의 연인이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모른 채로 민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혹시 그 여자에게 연락이라도 해볼까 생각했지만 민우가 이름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부대 동기들에게 물어봐도 민우가 연애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태진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민우의 연인이었던 그 여자는 아들의 죽음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제대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만약 임신이라도 했다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것을 보면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았어요. 시계 바늘은 어느새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한태진은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며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어쩐지 오늘은 민우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회사를 떠나면서 아들과의 추억까지 뒤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한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수많은 건물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그 중에는 민우처럼 꿈을 품고 열심히 살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한태진처럼 소중한 사람을 잃고 그리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민우야, 아버지가 너를 너무 보고 싶구나. 한태진은 창문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야근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희미하게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생각했지만 점점 선명해지는 멜로디였죠. 한태진은 고개를 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아직 사무실에 남아있는 모양이었어요. 이 늦은 시간에도 일을 하는 직원이 있다니 한태진은 약간 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콧노래는 복사실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한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사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그 멜로디는 계속 이어졌어요. 잔잔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느낌이 드는 노래였습니다. 마치 자장가 같은 느낌이었죠. 문틈 사이로 살짝 들여다보니 한 여직원이 혼자서 복사를 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여직원은 지수였어요. 올해 27살의 신입계약직으로 한 달 전에 입사한 직원이었죠.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야근용 편한 옷차림으로 복사기 앞에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한태진이 잘 아는 직원이었어요. 인사팀에서 채용 서류를 검토할 때 그녀의 이력서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스스로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했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죠. 면접에서도 성실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서 좋은 평가를 받았었어요. 한태진은 지수가 부르는 노래에 집중했습니다. 그 멜로디가 자꾸만 마음을 흔들었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언제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노래 같았습니다. 지수는 복사기에서 나오는 서류들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콧노래를 불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순수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죠. 한태진은 그런 지수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멜로디가 자꾸만 어떤 기억을 건드리는 것 같았거든요. 중요한 기억인데 떠오르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어요. 한태진은 이마를 짚고 생각해봤지만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한태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멜로디를 들으면서 뭔가 절박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순간을 맞닥뜨린 것 같은 느낌이었죠. 무언가 중요한 단서가 눈앞에 있는데 놓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한태진은 복사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서 물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이 늦은 시간에 갑자기 나타나서 노래에 대해 묻는다면 지수가 당황할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멜로디가 계속 마음을 흔들고 있었거든요. 지수의 콧노래가 다시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한태진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떤 기억의 문이 열리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태진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복사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고 갑작스러운 감정에 휩싸여 책상을 쿵 하고 세게 쳤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크게 울려 퍼졌어요. 소리에 놀란 지수가 콧노래를 멈추고 복사실 밖을 바라봤습니다. 한태진은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소리를 낸 이상 어쩔 수 없었어요. 그는 복사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깜짝 놀라며 급히 인사를 했어요. 아, 회장님. 지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까지 일하고 있어서. 한태진은 지수의 사과를 손으로 저지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도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잠시 망설였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그 노래 어디서 들었죠? 다른 인사말도 생략한 채 바로 물어본 질문이었어요. 자신도 놀랄 정도로 급작스러운 질문이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멜로디에 대한 궁금증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지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제가 콧노래를 불렀나요? 죄송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무의식 중에. 그녀는 급히 사과했지만 한태진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한태진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 노래 말입니다. 어디서 배운 거죠? 누구에게 들었나요? 지수는 한태진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더욱 당황했어요. 회장이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질문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녀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자주 흥얼거리던 노래거든요. 특별히 누구에게 배운 건 아니고. 지수는 말을 멈추고 한태진의 반응을 살폈어요. 어릴 때부터요? 한태진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몇 살 때부터인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5살 정도부터인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어렸을 수도 있고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어린 시절 기억이 그리 선명하지 않아서. 한태진은 지수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그런 특별한 멜로디를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5살부터라니 너무 어린 나이였어요. 혹시 그 노래와 관련된 특별한 기억이나 꿈 같은 게 있나요? 한태진은 더욱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지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어릴 때 자주 꿈에서 들었던 노래예요. 꿈에서요? 네. 어떤 남자분이 꿈에 나타나서 이 노래를 불러주곤 했어요. 정말 자주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멜로디를 외우게 된 거죠. 한태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분, 어떻게 생기셨는지 기억나나요?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항상 흐릿했거든요. 하지만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계속 말했어요. 군복을 입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정말 따뜻했어요. 마치 아버지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한태진은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군복을 입은 남자가 꿈에서 노래를 불러줬다고요? 그것도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에게. 너무나 기이한 우연이었습니다. 혹시 그 꿈은 언제까지 꾸셨나요? 중학교 때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거의 꾸지 않았어요. 하지만 멜로디는 계속 기억에 남아 있었고 가끔씩 이렇게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특히 마음이 외롭거나 힘들 때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노래예요. 한태진은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우가 전사한 해, 지수가 태어난 해, 그리고 군복을 입은 남자가 부르는 노래. 모든 것이 하나의 가능성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몇 년도에 태어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지수는 한태진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지만 대답했어요. 1999년이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얼굴이 안 좋으신데. 한태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1999년, 바로 민우가 전사한 해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가슴의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물이라도 가져다 드릴까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한태진은 손을 흔들며 일어났어요. 오늘은 이만 집에 가시죠.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지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회장님, 제가 부른 노래 때문에 뭔가 놀라신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노래인가요? 한태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설마 당신이 부른 노래가 제 죽은 아들이 만든 노래일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내일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한태진은 가까스로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지수는 아쉬워하면서도 복사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태진은 서둘러 회장실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한 가지 가능성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개인 서랍장을 열었어요. 회장실 한쪽에 있는 개인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쪽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상자 안에는 아들 민우의 유품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일기장, 군복 계급장, 마지막 편지, 그리고 하나의 카세트 테이프. 한태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 카세트를 꺼냈어요. 테이프 라벨에는 민우의 손글씨로 미완성 자장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5년 전 민우가 마지막 휴가 때 가져온 것이었죠. 아버지, 제가 작곡한 노래예요. 아직 완성은 못했지만 들어보세요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어요. 그때 민우는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부대에서 틈틈이 만든 거예요. 나중에 제가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불러주고 싶어서 작곡했어요. 자장가로 말이에요. 아들의 그런 말을 들으며 한태진은 얼마나 기뻤던지 몰랐어요. 벌써 손자, 손녀를 생각하는 아들이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빨리 제대해서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서랍 한쪽에 있던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 테이프를 넣었어요. 25년 만에 다시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한태진은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어요. 과연 지수가 부른 노래와 같을까요? 만약 같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25년 만에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노래는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작곡한 거예요. 매일 밤 불침번을 서면서 조금씩 만들었어요. 나중에 제가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불러주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아직 가사는 없고 멜로디만 있어요. 들어보세요. 흠흠흠흠흠. 한태진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지수가 부른 콧노래와 정확히 일치하는 멜로디였습니다. 같은 음정, 같은 리듬, 심지어 흥얼거리는 방식까지 똑같았어요. 이건 우연의 일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태진은 카세트 플레이어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민우가 만든 노래를 지수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것도 어릴 때부터 꿈에서 들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태진은 민우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 노래 제목은 아빠의 사랑으로 정했어요. 나중에 제 아이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빠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비록 제가 곁에 없어도 이 노래로 위로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한태진은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민우가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견이라도 한 듯한 말이었거든요. 비록 제가 곁에 없어도라는 표현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정말로 민우는 곁에 없게 되었고 그의 아이도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던 거였어요. 한태진은 카세트를 들고 다시 복사실로 향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보니 어딘가 민우와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특히 눈매와 코끝이 비슷했습니다. 민우가 어렸을 때의 모습과도 어딘지 겹쳐 보였어요. 아직 안 가셨네요. 한태진이 말하자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 회장님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안색이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것 좀 들어보시겠어요? 한태진은 지수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카세트 플레이어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네. 지수는 당황스러워했지만 한태진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태진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민우의 목소리와 함께 그 멜로디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흠흠흠흠흠. 지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플레이어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확히 같은 노래죠? 한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하지만 이상해요. 저는 이 노래를 누구에게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수는 혼란스러워했어요. 한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뭔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부족했어요. 더 많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한태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요? 누구세요?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한태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갑자기 당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더 신중해야 했습니다. 제 아들이 만든 노래예요. 한태진은 천천히 말했어요. 25년 전에 군 복무 중에 작곡한 자장가입니다. 지수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의 아들분이요? 그럼 혹시... 네. 한태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당신이 태어난 해와 같은 해죠. 지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에서 들었던 그 노래가 실제로 존재하는 노래였고 그것도 회장님의 아들이 만든 노래라니. 그리고 그 아들이 자신과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까지. 회장님, 혹시 그 아들분이 꿈에서 저에게 노래를 불러주신 분일까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더 알아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요? 우선 당신이 고아원에 맡겨진 경위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혹시 그때 상황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나요?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아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 고아원 문 앞에 놓여 있었다고 해요. 바구니에 담겨서요. 그때 저와 함께 있던 건 작은 쪽지 하나와. 지수는 말을 멈추고 가방을 뒤졌어요. 쪽지요? 네.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지수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작은 열쇠고리였어요. 목각으로 만든 곰돌이 모양의 작은 인형이었습니다. 한태진이 그 열쇠고리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분명히 민우가 마지막 휴가 때 직접 만들어 보여준 바로 그 열쇠고리였습니다. 이건 한태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님, 이걸 아세요? 지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한태진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부대에서 나무를 깎아 만든 그 열쇠고리를. 아버지,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제 아이가 생기면 줄 선물이에요라고 하며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걸 어디서? 한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와 함께 고아원에 맡겨진 거예요. 원장님이 제가 이걸 꼭 쥐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놓으려 하지 않아서 그냥 함께 두었다고 해요. 한태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수는 민우의 딸이었어요. 자신의 손녀였던 것입니다. 27년 동안 모르고 지냈던 혈육이었죠. 그 쪽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한태진이 간신히 물었어요. 이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세상을 떠났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제 이름도 적혀 있었고요. 한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의 연인이 아이를 낳고 스스로 키울 수 없어서 고아원에 맡긴 것이었어요. 아마도 민우의 전사 소식을 듣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웠던 것이겠죠. 회장님, 왜 우세요? 지수가 당황하며 다가왔어요. 한태진은 눈물을 닦으며 지수를 바라봤어요. 이제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딸이었고 자신의 손녀였어요. 민우의 눈매, 민우의 코, 민우의 미소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제까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지수 씨, 한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제 손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우, 제 아들 민우가 당신의 아버지일 거예요. 그 열쇠고리가 증거입니다. 민우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지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답을 찾은 것이었어요. 그럼 저에게도 가족이 있었던 거군요. 지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네, 당신에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습니다. 한태진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27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27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기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민우가 만든 자장가가 결국 아버지와 딸을 이어준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수는 처음으로 그렇게 불러봤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태진은 그 한마디에 더욱 울컥했어요. 네, 지수야.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미안해.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냈구나.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수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는 평생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한태진은 지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내 아버지 민우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아버지, 지수는 그 단어를 처음 진심으로 말해봤어요. 제가 꿈에서 만난 그분이 정말 아버지였군요. 그래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던 거구나. 그래, 민우가 영혼이 되어서라도 내가 외롭지 않도록 지켜봐 준 거야. 그 자장가로 말이지. 한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수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정말 꿈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부르던 그 노래가 아버지가 저를 위해 만든 노래였다니. 민우는 정말 좋은 아이였어. 착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지. 한태진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분명히 너를 많이 사랑했을 거야.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지수가 말했어요. 비록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꿈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이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태진은 지수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우가 정말로 딸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죽음 이후에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지수야, 이제 집에 가자. 할머니께도 소개해드려야지. 한태진이 말했어요. 할머니도 계세요? 지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내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야. 민우를 잃고 많이 상심하셨는데 내가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지수는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손녀가 나타났다고 하면 놀라시지 않을까요?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민우를 많이 그리워하셨거든. 내가 민우의 딸이라는 걸 알면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한태진이 안심시켰어요. 정말요? 정말이야. 사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 민우가 혹시 아이를 남기고 간 건 아닐까 하고 말이야. 할머니의 직감이 맞았던 거지.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저도 할머니를 빨리 뵙고 싶어요. 한태진은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이제 일을 끝내자. 더 중요한 일이 생겼으니까. 네, 할아버지. 지수도 함께 정리를 도왔어요. 두 사람이 함께 정리를 하는 동안 한태진은 계속해서 지수를 바라봤어요. 정말로 민우를 닮았었습니다. 걸음걸이, 손짓, 말하는 방식까지도 비슷했어요. 유전이라는 것이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지수야, 혹시 내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 한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고아원에서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마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아버지를 잃고 혼자 저를 키우기 어려우셨겠죠. 그렇겠지. 그분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야. 한태진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분도 찾아봐야겠어. 저도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어요.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거든요.
저를 낳아주시고 좋은 곳에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요. 한태진은 지수의 마음씨에 감동했어요.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민우의 딸답게 마음이 따뜻했어요. 자, 이제 가자. 한태진은 카세트와 카세트 플레이어를 챙겼어요. 집에 가서 할머니께 들려드리자. 네. 지수는 밝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태진은 지수에게 말했어요. 지수야,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이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널 많이 사랑해 줄게.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많이 사랑할게요. 지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한태진은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민우를 잃은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 같았어요. 민우의 딸이 돌아온 것이었으니까요.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태진의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던 차에 두 사람이 올라탔습니다. 지수는 처음으로 회장님의 차를 타게 되어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집까지 30분 정도 걸릴 거야. 한태진이 말했어요. 가는 동안 내 이야기를 더 들려줄래? 제 이야기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궁금해. 할아버지가 모르고 지낸 27년의 이야기 말이야. 지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어릴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면회를 오는데 저는 아무도 오지 않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외로웠어요. 한태진의 마음이 아팠어요. 손녀가 그런 외로움을 겪고 있을 때 자신은 그 존재조차 몰랐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꿈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요. 지수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가 불러주시는 자장가를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졌거든요. 마치 누군가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민우가 정말로 너를 지켜준 거구나. 한태진이 감동받아 말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을 다녔어요. 편의점, 카페, 과외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지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 도움을 받으며 편하게 대학 생활을 하는데 저는 늘 돈 걱정을 해야 했거든요.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한태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그날이 왔네요. 지수가 한태진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한태진은 지수의 강인함에 놀랐어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온 것이었어요. 정말로 민우의 딸답게 의지가 강했습니다. 대학에서는 뭘 공부했니? 경영학과예요. 왜 그걸 선택했는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아버지의 영향이었나 봐요. 지수가 말했어요. 한태진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민우도 경영학과였어. 그래요? 정말 신기해요. 무의식 중에 아버지와 같은 길을 선택한 거네요. 혈육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일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같은 것을 선택하게 되니까. 한태진이 감탄했어요. 차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지수는 창밖으로 보이는 큰 집들을 보며 약간 위축되는 것 같았어요. 지수야, 긴장하지 마. 한태진이 지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말했어요. 집이 크다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야. 가족이 함께 사는 평범한 집이야. 네, 할아버지.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차가 한태진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2층 집이었어요. 현관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직 안 주무시고 계시네. 한태진이 현관의 불빛을 보며 말했어요. 늘 제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두 사람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에서 한태진의 아내 이순이가 나왔어요. 6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순이는 지수를 보며 의아해했어요. 한태진은 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앉아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무슨 일인데 그래요? 이분이 우리 손녀야. 한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이는 잠시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손녀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의 딸이야. 우리가 27년 동안 모르고 있었던 민우의 딸.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곧바로 지수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지수는 깊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지수예요. 순이는 지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정말 민우를 닮았네. 특히 눈이 똑같아. 할머니, 지수도 울먹였어요. 순이는 지수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손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할머니가 몰라서 미안해.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태진은 오늘 밤에 일어난 모든 일을 순이에게 설명했습니다. 민우의 자장가 이야기, 지수가 어릴 때부터 꿈에서 들었던 노래, 그리고 열쇠고리까지. 순이는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민우가 정말로 지켜봐 준 거구나. 우리 손녀를 혼자 두지 않으려고. 네, 할머니. 아버지께서 저를 늘 곁에서 지켜주셨어요. 지수가 말했어요. 그래, 우리 민우가 좋은 아버지였구나. 순이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너를 돌봐줄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야. 지수는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품에 안긴 기분이었어요. 27년 동안 꿈꿔왔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수야, 배고프지 않니? 할머니가 뭔가 만들어줄게. 순이가 지수를 살뜰히 챙기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지수가 손사래를 쳤지만 순이는 이미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우리 손녀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왔는데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겠니? 따뜻한 죽이라도 끓여줄게. 한태진은 순이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내는 항상 그랬습니다. 가족을 챙기는 일에는 누구보다 열심이었죠. 민우가 어렸을 때도 항상 이런 식으로 보살펴 주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지수가 부엌까지 따라가며 말했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27년 동안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한 할머니가 이것도 못해주면 어떡해. 순이는 이미 쌀을 씻고 있었어요. 지수는 할머니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평생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고아원에서도 혼자 살면서도 항상 스스로 해결해야 했었는데 이렇게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수가 말했어요. 아니야, 넌 앉아 있어. 할아버지랑 더 얘기하고 있어. 순이가 지수를 거실로 보냈어요. 거실로 돌아온 지수에게 한태진이 말했어요. 할머니가 원래 그래. 가족을 챙기는 걸 정말 좋아하셔.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지수가 감동받아 말했어요. 민우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했어.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한테 응석을 많이 부렸지. 한태진이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는 어떤 아이였어요? 지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정말 착한 아이였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따뜻했지. 한태진의 눈에는 그리움이 어려 있었어요. 친구들도 많았고 선생님들도 모두 좋아했어. 저도 그런 아버지의 딸이 되고 싶어요. 지수가 말했어요. 너도 이미 충분히 착한 아이야.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것만 봐도 알 수 있어. 한태진이 지수를 격려했어요. 부엌에서 고소한 죽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순이가 정성스럽게 끓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야, 혹시 회사에서 어려운 일은 없었니? 한태진이 물었어요. 아니요.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처음에는 계약직이라 조금 눈치가 보였는데 이제는 많이 적응했어요. 그럼 다행이야. 앞으로는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거야. 한태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게. 그리고 더 좋은 부서로 옮겨서 제대로 된 일을 맡길 거야. 지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다른 직원들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제안을 하는 거야.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봤거든. 한태진이 안심시켰어요. 정말요? 정말이야.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 충분히 자격이 있어. 지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평생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할아버지가 자신의 능력을 알아봐 주다니. 할아버지, 감사해요. 지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뭘 고마워해. 당연한 일이야. 우리 손녀니까. 그때 순이가 따뜻한 죽을 가져왔어요. 자, 우리 손녀 이거 먹어봐.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끓인 거야. 지수는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맛보다도 그 안에 담긴 할머니의 사랑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맛있어요, 할머니. 지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이다. 많이 먹어. 순이도 흐뭇하게 웃었어요. 한태진은 이런 광경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25년 전 민우가 죽고 난 후 이 집은 너무나 조용했었습니다. 웃음소리도 활기도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수가 온 후로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지수야,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 순이가 말했어요. 아, 괜찮아요. 집에 가야 해요. 지수가 사양했어요. 뭔 소리야.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한태진이 말했어요. 게스트룸이 있으니까 편하게 쉬어. 하지만은 무슨. 내일부터 당분간 여기서 지내.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우리 손녀 밥 해주고 싶어? 지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녀도 이 따뜻한 집에서 더 머물고 싶었거든요. 그럼 감사히 머물게요. 지수가 말했어요. 그래야지. 순이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세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우의 어린 시절 이야기, 가족의 추억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지수는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늦었으니까 자자. 한태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네, 할아버지. 지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천천히 자고 일어나. 할머니가 맛있는 아침 해줄 거야. 순이가 지수를 게스트룸으로 안내했어요. 지수는 침대에 누워서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을 되새겨봤어요. 아침에는 평범한 계약직 직원이었는데 저녁에는 대한그룹 회장의 손녀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자장가가 아버지가 만든 노래였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작은 목소리로 그 자장가를 불러봤어요. 흠흠흠흠흠. 이제는 그 노래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노래였으니까요. 그날 밤 지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잘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그녀에게 가족이 생긴 것이었으니까요. 꿈속에서도 그 자장가가 들려왔지만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어요. 아버지 민우가 웃으며 노래를 불러주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맛있는 냄새에 잠에서 깼어요. 부엌에서 순이가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잠옷차림으로 부엌으로 나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수가 인사했어요. 어머, 우리 손녀 일어났구나. 잘 잤니? 순이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그럼 다행이다. 아침 거의 다 됐으니까 세수하고 와. 지수는 세수를 하고 나와서 식탁에 앉았어요. 순이가 준비한 아침상은 정말 푸짐했습니다. 미역국, 계란말이, 김치, 나물 반찬까지 정성이 가득 담긴 한식이었어요. 와, 정말 맛있겠어요. 지수가 감탄했어요. 많이 먹어. 할머니가 우리 손녀 살 좀 찌워야겠어. 너무 말랐어. 순이가 지수의 그릇에 밥을 푸짐하게 담아주었어요. 한태진도 식탁에 나와 앉았어요. 잘 잤니, 지수야? 네, 할아버지. 정말 편안하게 잤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매일 이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거야.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순이는 지수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무엇을 못 먹는지 세세하게 물어봤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을 다시 만난 것처럼 자세히 알고 싶어 했어요. 지수야, 오늘 할 일 있니? 한태진이 물었어요. 아니요, 주말이라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럼 오늘은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자. 민우 이야기도 더 들려주고 우리 가족 사진도 보여줄게. 정말요?
아버지 사진들을 볼 수 있어요? 지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물론이지. 민우가 어렸을 때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 사진이 많이 있어. 순이가 말했어요. 아침을 먹은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서 앨범을 펼쳤어요. 한태진과 순이는 민우의 사진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민우가 5살 때야. 유치원 운동회에서 1등한 날이지. 한태진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진 속 민우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눈매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정말 귀여우셨네요. 지수가 말했어요. 어렸을 때는 정말 개구쟁이였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지. 순이가 웃으며 회상했어요. 이건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야. 이때 민우가 정말 자랑스러워했어. 한태진이 다음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교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민우의 모습이었어요. 한태진과 순이가 양옆에서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지수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너도 이제 우리와 함께 이런 추억을 만들어 갈 거야. 순이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앨범을 넘기면서 민우의 성장 과정을 볼 수 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생이 되기까지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대학교 졸업식 사진이야. 이때 민우가 정말 의젓해 보였어. 한태진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진 속 민우는 학사모를 쓰고 학위증을 들고 있었어요. 정말 잘생기고 의젓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멋있으셨네요. 지수가 감탄했어요. 민우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무엇보다 효자였지. 순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민우가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훈련소에서의 모습, 자대에서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휴가 때의 사진까지. 이게 마지막 사진이야. 한태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사진 속 민우는 민간인 옷을 입고 부모님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마지막 휴가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겠죠. 아버지, 지수도 눈물이 났어요. 민우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내 나이와 비슷했을 거야. 아마 좋은 남편이고 아버지였을 거야. 한태진이 말했어요.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다른 앨범을 하나 더 가져왔어요. 이건 특별한 앨범이야. 민우가 군대에서 보낸 편지들과 사진들을 모아둔 거야. 새 앨범에는 민우가 군대에서 보낸 편지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군대 생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 봐. 순이가 한 편지를 가리켰어요. 민우가 연애 이야기를 처음으로 한 편지야. 지수는 그 편지를 읽어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에게 좋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정말 착하고 예쁜 사람이에요. 제대하면 꼭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부모님께 손자, 손녀를 안겨드리고 싶어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순이가 회상했어요. 빨리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서 안달이었지. 저희 어머니 이야기인가 봐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렇겠지. 민우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분명 좋은 분이었을 거야. 한태진이 말했어요. 지수는 편지를 읽으면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기대와 사랑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니도 찾아봐야겠어요. 지수가 말했어요. 그래, 기회가 되면 꼭 찾아보자. 한태진이 동의했어요. 그때 한태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태진이 전화를 끊고 말했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네. 잠깐 나갔다 올게. 네, 할아버지. 저희는 여기서 더 이야기하고 있을게요. 지수가 말했어요. 한태진이 나간 후 순이와 지수는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지수야, 할머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순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네, 할머니. 민우를 잃고 나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지.
그런데 내가 나타났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 이제는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긴 것 같아. 우리 손녀를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어. 지수도 눈물이 났어요.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평생 가족이 그리웠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머니와 손녀가 처음으로 나누는 진정한 포옹이었습니다. 할머니,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뭔지 말해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순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힘들었지. 특히 할아버지가 많이 상심하셨어. 회사 일에만 매달리셨거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셨던 것 같아. 할아버지가요? 응, 민우를 정말 사랑하셨거든. 아들이자 후계자였으니까. 민우가 죽고 나서는 은퇴 이야기만 나오면 우울해하셨어. 회사를 물려줄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지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평생 키운 회사를 혈육에게 물려주고 싶었을 텐데 그 꿈이 사라진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나타났으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 순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회사 일을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민우의 딸이야. 그리고 경영학을 공부했잖아. 충분히 할 수 있어. 지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아버지가 못다한 꿈을 자신이 이어받을 수 있다니. 그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민우는 회사를 더 크게 키우고 싶어 했어. 그리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했지. 돈만 버는 회사가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했어. 정말 멋진 꿈이었네요. 그래, 민우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아이였어.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겠다고 했지. 지수는 아버지의 꿈에 대해 들으면서 자신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넌 이미 민우를 많이 닮았어. 착한 마음씨부터가 똑같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한태진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다녀왔어요. 한태진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일 잘 해결하셨어요? 순이가 물었어요. 네,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한태진이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좋은 소식이요? 다음 주부터 기획팀으로 발령 날 예정이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고. 지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이렇게 빨리요? 원래도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 일로 더 확실해진 거야. 내가 우리 가족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 감사해요, 할아버지. 열심히 할게요. 기대하고 있어. 넌 분명히 훌륭한 직원이 될 거야. 순이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해 왔어요. 자, 우리 가족이 된 기념으로 차라도 마시자.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수의 업무, 교육 계획,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생활까지. 지수야, 혹시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때? 한태진이 물었어요. 원룸인데 괜찮아요. 회사에서 가깝기도 하고. 그럼 당분간 여기서 살지 않을래? 할머니도 외로우셨는데 내가 있으면 좋으실 거야.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지수야. 할머니랑 같이 살자. 오랫동안 이 집이 너무 조용했거든. 지수는 감동받았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폐가 되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야? 우리 손녀가 무슨 폐야? 한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감사히 머물게요. 좋아. 그럼 오늘 오후에 내 짐 가지러 가자. 순이가 기뻐했어요. 지수는 정말 꿈 같은 하루하루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혼자였는데 이제는 가족이 생겼고 새로운 직장도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지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 정말 열심히 살 거예요. 아버지가 못다한 일도 이어받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효도도 하고 싶어요. 효도는 무슨,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의 효도야. 순이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맞아. 우리는 지수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편하게 살았으면 해. 한태진도 동의했어요. 그 순간 지수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자장가가 다시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느낌이 아니었어요. 따뜻하고 희망찬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기뻐하고 계실까요? 지수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민우가 가장 원했던 일이 이루어진 거니까. 내가 우리를 찾은 거잖아. 한태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민우가 하늘에서 이 모든 걸 도와준 거야. 그 자장가로 우리를 이어준 거지. 순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세 사람이 함께 지수의 원룸으로 갔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의류와 책, 그리고 몇 가지 생활용품이 전부였어요. 지수가 얼마나 소박하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야? 순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았거든요. 지수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이제는 필요한 거 다 사줄게. 우리 손녀가 불편하게 살면 안 되니까. 한태진이 말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지수는 자신의 변화된 인생을 실감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작은 원룸이 자신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따뜻한 가족과 큰 집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이가 말했어요. 지수야, 내일은 쇼핑 가자. 옷도 사고 필요한 것들도 사고. 괜찮아요, 할머니. 있는 걸로 충분해요. 안 돼. 우리 손녀가 예쁘게 차려입고 다녀야지. 지수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어요. 평생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지수는 자신의 방을 정리했어요. 순이가 미리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예쁜 정원이 보였고 책상과 옷장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떠니? 마음에 들어? 순이가 물었어요. 너무 좋아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뭘 고마워해.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수의 대학 시절 이야기, 아르바이트 경험담, 그리고 꿈에 대한 이야기까지.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였지만 지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밤이 깊어가자 한태진이 말했어요. 지수야,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야. 기대되니? 네, 할아버지. 조금 떨리기도 하지만 정말 기대돼요. 지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 기획팀은 중요한 업무를 많이 담당하거든. 하지만 넌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열심히 배우겠어요.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순이가 지수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무리하지는 마.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면 돼. 네, 할머니. 그날 밤 지수는 새로운 방에서 첫날 밤을 보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이틀간의 일들을 되새겨봤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만약 그날 밤 야근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 콧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이 운명이었던 것 같았어요. 아버지 민우가 하늘에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한 것 같았습니다. 딸이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지수는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의 자장가를 불러봤어요. 흠흠흠흠흠. 이제는 그 노래가 완전히 다르게 들렸습니다.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였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저를 가족에게 데려다 주셔서. 지수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밖에서 부드러운 바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수는 그것이 아버지의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지수는 새로운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했어요. 순이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들고 말이에요. 오랜만에 누군가 싸준 도시락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규직 전환과 부서 이동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지수는 서류를 처리하고 기획팀으로 향했어요. 기획팀장인 김 부장이 지수를 맞아주었어요. 지수 씨, 환영합니다. 저는 김영우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기획팀은 회사의 핵심 업무를 담당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김 부장은 지수에게 업무를 설명해 주었어요. 시장 분석, 사업 계획 수립, 프로젝트 관리 등 다양한 일들이었습니다. 지수는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실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김 부장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수는 새로운 업무에 금방 적응했어요.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무엇보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점심시간에는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먹었어요. 동료들이 도시락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누가 싸주신 거예요? 한 동료가 물었어요. 할머니께서 싸주셨어요. 지수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부럽네요. 할머니 손맛이 최고죠. 지수는 도시락을 먹으면서 할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매일 이렇게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신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첫 회의에 참석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였는데 지수는 열심히 듣고 메모했습니다. 가끔씩 김 부장이 의견을 물어보면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김 부장이 지수의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지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직 경험은 부족하지만 배우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한태진이 지수를 찾아왔어요. 첫날 어땠니? 정말 재미있었어요, 할아버지. 배울 게 많지만 흥미로웠어요. 그럼 다행이야.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 네, 할아버지.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지수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업무, 동료들, 그리고 자신의 포부까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한태진이 흐뭇하게 웃었어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넌 이미 충분히 도움이 되고 있어.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주고 있거든. 집에 도착하자 순이가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손녀, 첫날 고생했지? 아니에요, 할머니. 정말 재미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지수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순이와 한태진은 지수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구나. 순이가 자랑스러워했어요. 네, 더 열심히 할게요. 그날 밤 지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가족을 찾은 날부터 오늘까지의 일들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나중에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오늘은 새로운 부서에서 첫날을 보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아버지가 꿈꿨던 회사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지수는 일기를 쓰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웠어요. 단기적으로는 업무에 빨리 적응하는 것, 장기적으로는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지수는 회사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동료들과도 친해졌고 업무 능력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성실한 태도로 김 부장의 신뢰를 얻었어요. 지수 씨 정말 뛰어나네요. 신입인데도 벌써 이 정도라니. 동료들이 칭찬했어요. 지수는 겸손하게 받아들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매일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밥상, 할아버지와의 대화, 그리고 가족이라는 소속감까지 지수는 평생 꿈꿔왔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한태진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지수야, 이번 주말에 민우 묘소에 가지 않을래? 아버지 묘소요?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 내가 찾아왔다는 걸 민우에게 알려주고 싶어. 지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도 꼭 뵙고 싶었어요. 지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순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민우에게 우리 손녀를 소개해줘야지. 얼마나 예쁘고 착한지 자랑하고 싶어. 그 주말 세 사람은 함께 국립현충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지수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처음 만나는 것이었으니까요. 비록 묘소이지만
지수에게는 아버지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긴장하지 마, 지수야. 민우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내가 온다는 걸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한태진이 지수를 위로했어요. 국립현충원에 도착하자 한태진이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와. 민우는 이 구역에 잠들어 있어. 묘역을 걸으면서 지수는 숙연해졌어요. 이곳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영웅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아버지도 있었어요. 드디어 민우의 묘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묘비에는 하사 한민우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나라를 사랑한 아들, 가족을 사랑한 남자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묘비를 보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한태진과 순이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민우를 잃은 슬픔은 25년이 지나도 여전했습니다. 민우야, 할아버지 왔어. 한태진이 묘비에 손을 대며 말했어요. 그리고 내 딸도 데려왔어.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야. 지수는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저예요. 지수예요. 이제야 아버지를 만나러 왔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 지수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잘 자랐어요. 비록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건강하게 컸어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났어요. 지수가 계속 말했어요. 순이가 지수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민우야, 내 딸이 정말 훌륭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자장가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꿈에서 늘 들려주셨거든요. 그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한태진은 가방에서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어요. 민우야, 내가 만든 자장가야. 지수가 어릴 때부터 이 노래를 알고 있었어. 정말 신기한 일이지? 플레이어에서 민우의 목소리와 자장가가 흘러나왔어요. 흠흠음 묘역의 잔잔한 멜로디가 퍼졌습니다. 지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저도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을 거예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가 원하셨던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효도하겠어요. 아버지가 못다한 효도까지 제가 할게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고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어요. 마치 민우가 딸의 약속을 들고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묘소 앞에 앉아 있었어요. 민우와의 추억을 나누고 지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했습니다. 민우야, 지수가 얼마나 예쁘니? 내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순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가족을 찾았고 좋은 직장도 있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지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한태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민우야, 우리 이제 가볼게. 지수를 잘 돌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수도 일어서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아버지, 자주 올게요. 그리고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묘소를 떠나면서 지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나니 정말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태진이 말했어요. 지수야, 어떤 기분이니? 정말 좋아요,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가 잘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민우가 얼마나 기뻐하겠어. 자신의 딸이 이렇게 잘 자란 걸 보면. 순이도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완성됐네. 민우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민우가 좋아했던 음식들로 상을 차렸습니다. 마치 민우도 함께 있는 것처럼 네 사람분의 상을 차렸어요. 민우야, 내가 좋아하던 갈비찜이야. 지수도 먹어봐.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야. 순이가 지수에게 갈비찜을 올려주었어요. 지수는 한 입 먹어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그렇지? 민우가 어렸을 때부터 이걸 제일 좋아했어. 한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민우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린 시절에 장난기 많던 모습, 학창 시절에 성실했던 모습, 그리고 군대에서의 마지막 모습까지.
민우는 정말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어.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해냈지. 한태진이 회상했어요. 저도 아버지처럼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수가 다짐했어요. 그날 밤 지수는 일기에 오늘의 일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오늘 아버지를 배웠다. 비록 묘소에서였지만 정말 가까이 계신 것 같았다. 아버지의 자장가를 들으면서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앞으로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딸이 되겠다. 지수는 일기를 쓰고 나서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이 아버지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 좋은 꿈 꾸세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지수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지수의 뺨을 스쳤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키스 같았습니다. 이렇게 지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가족의 사랑 속에서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으며 그리고 자장가에 담긴 사랑을 마음에 품고 말이에요. 민우의 자장가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딸에게로 그리고 영원히 이어질 사랑의 노래로 말이에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기획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재로 자리 잡았어요. 그녀가 제안한 직원 복지 향상 프로젝트는 회사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직원 휴게실 개선, 육아휴직 제도 확대, 그리고 사내 교육 프로그램 강화까지 민우가 꿈꿨던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지수 씨의 아이디어 덕분에 직원 만족도가 크게 올랐습니다. 김 부장이 회의에서 보고했어요. 한태진은 손녀의 성과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정말 민우를 닮았구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똑같아. 한편 집에서는 매일이 즐거운 일상이었어요. 순이는 지수를 위해 매일 새로운 요리에 도전했고 한태진은 회사 일뿐만 아니라 인생 조언까지 아낌없이 해주었습니다. 지수 역시 할머니의 요리를 배우고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하며 진정한 가족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순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지수야, 오늘 할머니랑 요리 배우지 않을래? 민우가 좋아하던 음식들 말이야. 정말요? 배우고 싶어요. 지수가 신나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부엌에서 민우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김치볶음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순이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알려주었고 지수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김치는 이렇게 잘게 썰어야 해. 민우가 큰 김치 조각을 싫어했거든. 순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래요? 아버지가 까다로우셨나 봐요. 지수도 웃었어요. 까다로운 게 아니라 섬세했어. 음식도 예쁘게 만들어줘야 잘 먹었지. 요리를 하면서 순이는 민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어요. 첫이가 날 때의 이야기, 처음 걸음마를 뗀 날의 이야기,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까지 지수는 그 모든 이야기를 소중히 들었어요. 할머니, 아버지 어렸을 때 사진 더 볼 수 있을까요? 지수가 물었어요. 그럼 요리 다 하고 보자꾸나. 김치볶음밥이 완성되자 한태진도 부엌으로 왔어요. 뭔가 좋은 냄새가 나는데 할아버지, 제가 만든 김치볶음밥이에요. 지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우리 손녀가 요리도 잘하는구나. 세 사람이 함께 김치볶음밥을 먹는데 맛이 정말 훌륭했어요. 지수는 처음 만든 것 치고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민우도 이 맛을 좋아했을 거야. 한태진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식사 후 순이는 또 다른 앨범을 가져왔어요. 이건 민우 아기 때 앨범이야. 정말 귀여웠지. 앨범을 펼치자 갓 태어난 민우의 모습부터 돌잔치까지의 사진들이 나왔어요. 정말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와, 아버지가 정말 예쁜 아기였네요. 지수가 감탄했어요. 그렇지? 지수도 아기 때 이랬을 것 같은데. 순이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아기 때 사진이 있어요. 지수가 말하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고아원에서 찍어준 사진들이에요. 지수가 보여준 사진들을 보니 정말로 민우와 닮았어요. 특히 눈매와 웃는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아이고, 정말 빼닮았네. 순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혈육이라는 게 정말 신기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한태진도 감탄했어요. 그때 한태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의외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네, 정말이요? 알겠습니다. 곧 나가겠습니다. 한태진이 전화를 끊고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 지수가 물었어요. 지금 회사에 한 여성분이 와서 지수를 찾고 있다고 해. 저요? 누구일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중요한 일인 것 같아. 함께 가보자. 세 사람은 급히 회사로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로비에서 한 여성이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혹시 지수님을 찾고 계신 분인가요? 한태진이 다가가며 물었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수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수야, 정말 지수구나.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수는 순간 직감했어요. 혹시 어머니세요? 네, 저는 이미영이에요. 너의 엄마야. 그 순간 로비에 정적이 흘렸어요.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신문에서 봤어. 대한그룹 회장의 손녀라는 기사를, 사진을 보는 순간 알았어. 너였어. 한태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신문이요? 네. 얼마 전 지수 씨가 직원 복지 프로그램으로 상을 받은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때 사진이 함께 실렸어요. 순이가 기억해내며 말했어요. 미영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27년 동안 매일 너를 찾고 있었어.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어머니, 지수도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지수야. 정말 미안해.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서 민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절망적이었어. 한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민우와 어떤 사이셨나요? 연인이었어요. 결혼 약속까지 했었죠. 하지만 미영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순이가 위로했어요. 미영은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민우와는 대학교 동기였어요. 3년 동안 연애했고 민우가 군대 가기 전에 결혼 약속을 했어요. 제대하면 바로 결혼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민우가 군대에 간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기뻤어요. 민우에게 편지로 알렸더니 정말 좋아했어요. 아이 이름도 미리 지어놨었죠. 지수는 숨을 멈추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민우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25이었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그래서 지수를 고아원에. 한태진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가장 후회스러운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지수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가정에 입양되기를 바랐는데 미영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매년 지수 생일에는 고아원에 몰래 가서 지켜봤어요. 하지만 다가갈 용기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셨어요? 지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초등학교 입학식도 졸업식도 멀리서 지켜봤어요. 지수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면서 그나마 위로받았어요. 순이가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이제라도 찾아왔으니 다행이에요. 한태진도 위로했어요. 지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해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25의 나이에 연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지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라는 걸 알아요. 지수야, 미영이 더욱 울었어요. 대신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이제는 함께해요. 가족이니까.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수를 꼭 안아주었어요. 27년 만에 모녀 상봉이었습니다. 한태진과 순이도 눈물을 흘리며 지켜봤어요. 이제 정말로 가족이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천천히 이야기해요. 순이가 말했어요. 그날부터 미영도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수의 따뜻한 마음과 한태진, 순이의 배려 덕분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혼자 지내왔고 지수를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민우 외에는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지수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미영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두 함께 있으니까. 지수가 어머니를 위로했어요. 그로부터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회사에서 승진하여 대리가 되었어요. 그녀가 추진한 프로젝트들은 모두 성공적이었고 한태진은 지수를 후계자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이제 경영진 회의에도 참석해봐. 한태진이 제안했어요. 정말요? 아직 경험이 부족한데 경험은 해보면서 쌓는 거야. 내가 회사의 미래니까. 지수는 점점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어요. 하지만 부담스럽기보다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아버지 민우가 꿈꿨던 일을 자신이 이어받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지수가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렇게 정중하게? 한태진이 웃으며 물었어요. 사실 저에게 남자친구가 있어요. 순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언제부터? 2달 전부터요. 회사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니? 한태진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성실하고 따뜻하고 저를 정말 아껴주세요. 미영도 기뻐하며 말했어요. 우리 지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릴게요. 할아버지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한태진은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럼 기대하고 있을게. 일주일 후 지수는 남자친구 강민호를 집에 데려왔어요. 30살의 성실한 청년으로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한태진은 민호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해 보였어요. 지수를 어떻게 만났나요? 한태진이 물었어요. 회사 프로젝트를 함께 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지수 씨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일하면서 알게 됐어요. 지수를 진심으로 좋아하나요? 네, 정말 사랑합니다. 지수 씨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한태진은 민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수를 잘 부탁합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민호는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어울렸고 특히 지수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 같아. 순이가 지수에게 속삭였어요. 네, 할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몇 달 후 민호는 정식으로 지수에게 프로포즈했어요. 민호의 묘소 앞에서였습니다. 지수 씨의 아버지께 허락을 받고 싶어서 이곳에 왔어요. 민호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지수 씨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지수는 꿈에서 민우를 만났어요. 민우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지수야, 정말 잘 컸구나.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 아버지, 좋은 사람 만났네. 행복하게 살아. 네, 아버지, 사랑해요. 꿈에서 깨어난 지수는 눈물이 나 있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1년 후 지수와 민호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한태진은 아버지 역할을 해서 지수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순이와 미영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민우야, 내 딸이 결혼해. 정말 예쁘지? 한태진이 마음속으로 민우에게 말했어요. 결혼식에서 지수는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어요. 아버지 민우가 만든 자장가에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제 아버지가 저를 위해 만들어주신 자장가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수의 맑은 목소리로 자장가가 흘러나왔어요. 사랑하는 내 아이야, 아빠가 여기 있단다. 비록 멀리 있어도 마음은 늘 곁에 있어. 자장자장 우리 아가, 꿈속에서 만나자.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언제나 너의 곁에서 지켜볼게.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결혼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후 지수는 회사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한태진은 은퇴를 준비하면서
지수에게 경영을 가르쳤습니다. 지수는 아버지 민우의 꿈이었던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2년 후 지수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우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온 것이었어요. 민우야, 내 손자야. 정말 예쁘지? 한태진이 아기를 안으며 민우에게 말했어요. 지수는 매일 밤 민준에게 아버지의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민우가 만든 그 자장가가 이제 손자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할아버지의 사랑받고 엄마의 품에서 자라나 행복한 꿈을 꾸어라. 민주는 그 자장가를 들으며 평온하게 잠들었어요. 마치 증조할아버지 민우가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요. 어느 날 밤 지수는 민준을 재우고 나서 창문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민준이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특히 잘 때 모습이 똑같아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지수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자장가 덕분에 저는 가족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노래를 민준이에게 물려주게 됐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때 민준이 잠결에 작은 소리를 냈어요. 마치 자장가를 따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놀라며 민준을 바라봤어요. 아기가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민우가 손자에게 직접 불러주는 것처럼요. 정말 신기해. 민준이가 벌써 할아버지 노래를 따라 부르네. 지수는 민준을 조용히 안아주며 함께 자장가를 불렀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부르는 자장가는 집안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확신했어요. 민우의 자장가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대를 이어 전해지는 사랑의 노래가 될 것이라고. 몇 년이 더 지나 민준이 5살이 되었을 때 그는 증조할아버지의 자장가를 완벽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꿈에서 군복 입은 할아버지가 노래해줘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우가 정말로 증손자까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태진은 80이 되어서도 건강하게 지내며 증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순이와 미영도 민준을 무척 예뻐했습니다. 4명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사랑받는 민준은 정말 행복한 아이였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민우의 묘소를 찾았어요. 민준도 함께였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준이에요. 5살 민준이 묘비 앞에서 인사했어요. 증조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노래 불러드릴게요. 민준이 말하며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증조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맑고 순수한 목소리에 모든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민우의 자장가가 3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묘소를 떠날 때 지수는 마지막으로 민우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의 자장가 덕분에 저는 가족을 찾았고 사랑을 배웠고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이제 민준이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나무 잎사귀들이 사르르 흔들렸어요. 마치 민우가 고맙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준이 물었어요. 엄마, 증조할아버지가 만든 노래를 제가 나중에 제 아기에게도 불러줄 수 있어요? 그럼 민준아, 그 노래는 우리 가족의 특별한 노래야. 계속 물려줄 거야. 와, 좋아요.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날들 속에서 민우의 자장가는 계속 흘러갈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노래로, 기억으로, 그리고 영원한 마음으로. 민우의 미완성 자장가는 이제 완성되었어요. 아들에서 딸로, 딸에서 손자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사랑의 노래로 말이에요. 하늘 어딘가에서 민우가 환하게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작은 자장가가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을 보며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말이에요.
자장가는 계속 흐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히.